믿을 수 있는 브리핑, 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브리핑,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8월 19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8월도 3분의 2가 지나가는군요. 자, 오늘 아침 신문들의 주요 단독 뉴스 중심으로 브리핑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이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공사를 맡아주고 그 대가로 8천억 원 규모의 새 영빈관 공사 수주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한남동 관저 내부에 들어선 스크린 골프장이 현대건설 하도급 업체의 시공으로 설치됐고 공사비 약 2억의 출처가 불분명했는데 만약 이 비용을 영빈관 공사 수주와 맞바꿨다면 뇌물 공여 의혹이 짙어집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김건희 특검은 최근 이 같은 단서를 확보하고 당시 관저공사를 총괄했던 김종철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실제로 2022년 7월 영빈관 조감도를 작성해서 경호처에 전달했고요. 공사 추진은 김용현 전 경호처장과 김종철 전 차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관저와 대통령실 공사 전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이름과 업종, 규모, 사고 원인 등이 국민에게 공개됩니다. 지금까지는 기업과 민감 정보 유출 우려로 비공개였던 재해조사 의견서를 정부가 공개하기로 한 것인데요. 재계에서는 기업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이로써 중대재해기업 그 명단이 공개됨으로써 이 같은 사고의 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노동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었죠.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작성된 의견서는 3,800건이 넘었고 최근 3년만 해도 안전조치 위반으로 숨진 노동자가 무려 1,8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공개 조치가 시행되면 기업들이 안전투자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곧 한미 정상회담이지요. 오는 25일에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채택할 공동선언문에 북미 싱가포르 합의가 명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미가 북미 대화 재개의 출발점을 싱가포르 합의로 삼는데 공감대를 이룬 것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이루어진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의 반영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싱가포르 합의는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문서지요.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완전한 비핵화 등이 담겼습니다. 이번 공동선언문에 포함되면 4년 만에 한미 정상문서에 다시 반영되는 셈입니다. 자, 그런데 북한의 호응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불가역적 핵 보유국을 언급하며 과거 방식의 비핵화 대화에는 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럼에도 싱가포르 합의가 북한 정권 보장의 뜻을 담고 있어서 북측이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후보 지지와 대선 자금 제공 등 통일교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교 지도부에 대한 대규모 인사가 단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학자 총재는 최근 천무원 부원장과 중앙행정실장 등 교단 최고위층을 해임했고 국민의힘 시도당의 대선 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과거 지구장들에 대해서도 인사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교단 지도부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인사들에게 현금 수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김건희에게 고가의 명품을 건네고 현안 해결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요. 교단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가 특검 수사에 대한 위기감 속에 꼬리 자르기 성격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통일교의 조직적인 당원 가입 의혹까지 들여다보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이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현장을 떠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 소방서 구조대원으로 근무했던 김모 씨. 당시 수십 구의 희생자 주검을 옮기던 기억에 시달리다 두 차례 휴직 끝에 결국 퇴직했습니다. 세 아이의 아버지인 그는 지금 부산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 실종된 인천 소방관 역시 참사 출동 이후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사 직후 정신과 진료를 받았지만 끝내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참사 이후 트라우마 치료를 받은 소방관은 1,300명이 넘지만 추적 관리와 지원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서울소방지부는 본부 차원의 초기 조치가 있었지만 이후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했다며 소방관 정신건강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이 오늘 아침 신문들의 주요 뉴스였고요. 자, 그렇다면 TV 뉴스는 오늘 세상을 어떻게 비췄을까요? TV 뉴스 리뷰 함께 하시죠. 국정 2인자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가담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난달 2일 소환 조사 이후 약 50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재소환됩니다. 계엄 선포를 막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주장하셨는데 맞나요?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절차에 관여했고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 등에서 위증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구속 뒤 두 번째 조사, 김건희 여사는 이번에도 호송차를 타고 비공개 출석했습니다. 오전 조사는 단 1시간. 첫 조사 때 진술 거부로 마무리하지 못한 공천 선거 개입 의혹을 물었습니다. 수사팀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박완수 경남지사와 김진태 강원지사 공천부터 포항시장 선거까지 개입했는지 확인했습니다. 김 여사는 일부 질문에는 답했지만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오후 조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팀은 중심작전 세력이었던 이정필 씨로부터 손실 보전금을 받았는지, 별도 거래가 있었는지 등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걸 전제로 질문을 이어갔지만 김 여사는 또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백악관에 도착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건물 입구에서 맞이합니다. 미러 정상회담 사흘 뒤에 열린 이번 회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매일 러시아의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We need to stop this war to stop Russia, and we need support American and European partners. We will do our best for this. 오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푸틴 대통령과 의견을 모은 평화협정 방안을 젤렌스키에게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동부 접경 지역인 돈바스 전체와 크림반도를 포기하고 대신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의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조치를 수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안전보장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은 불가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신 유럽이 중심이 된 안전보장 방안에 미국이 참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보이길 바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차 석좌는 지난주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것을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 빗대면서 다가오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만들어 실패를 만회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He doesn't like failure to be followed by failure, so he's probably going to want some sort of success next week, and that may bode well for the meeting. 김건희 특검팀이 어제 국회에 있는 국민의힘 사무총장실 등에 수사관과 포렌식 팀을 보냈습니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실패한 뒤 두 번째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국민의힘이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맞서면서 반나절 대치 끝에 결국 명부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측에 통일교인 명단과 당원 명부 대조를 위해 협조를 요청한 것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게 아니란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가 교인들을 대거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켜 2023년 치러진 당대표 선거와 이듬해 총선 등에 개입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또다시 명부 확보에 돌입할 걸로 예상됩니다.